자,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들어갑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가운데 그 변동성 확장이 기존에처럼 윗방향으로 시원시원한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제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코스닥 쪽에는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또 오늘 기준에서 전 회장 2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된 부분에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도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구속이 돼야죠. 실패한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돼서 제대로 근절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려요. 뭐냐면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세를 뛸 때에 이게 사실상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인 이성적인 흐름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자락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코로나19가 그렇게까지 확대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지만은 결론적으로 2000년 기준에서의 사스라든가 그리고 2015년 기준에서의 메르스 같은 경우를 감안을 한다면 어떤 파생상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거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내용의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상황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아니고 작은 경색을 유발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일시적인 재난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부양책이 나온다.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다시 제로금리로 형성을 했는데 그 제로금리 이후에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재차 풀리게 되니까 그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오히려 랠리가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랠리가 나오는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유동성 장세. 말로만 유동성 장세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고점을 넘길 때에 시장의 지수의 고점을 넘길 때에 그때 당시의 기준에 거래대금 거래량을 넘길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에는 전부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형성한 이후에 요 자락에서 바로 거래대금을 터뜨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슷한 거래대금 이후에 역시나 고점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줬다는 거죠. 이고점에서. 그럼 저고점에서 다시 들어 올려졌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여기가 그래서 파란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에는 고점이 계속 넘겨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의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구간이 요자락이 된 거예요. 요자락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은 추세적으로 약세를 띈 거죠. 어떻게?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격 반발력 부분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반발력을 무시해야 되는. 뭐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뭐 추세를 못 돌렸어요. 그런 기술적 분석도 가능하지만 뚫을까 못 뚫을까, 이거 어떻게 뚫을까 못 뚫을까, 그 기준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단순 논리예요. 똑같이 거래대금의 기준. 그죠? 그럼 지금 어때요? 거래대금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이 감소된 기준의 흐름이 지속될까? 그냥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밀려 내려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여기다 줄을 완벽하게 하나를 긋니다. 이렇게 큽니다.
어?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가 둔화된 것은 사실인데 밀리니까 둔화되죠, 급격히. 근데 이 부분의 거래대금은 터질 것이다. 왜? 유럽 증시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다우지수에 귀 안 아프세요? 아프시죠 이제는. 다우지수의 3,000포인트 이상의 흐름. 일본 니케이가 당장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니케이 0.02. 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걔네가 지금 고점 대비 5%까지 돌려놨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코스닥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다며. 이땐 정상이에요. 어? 이때 당시에 흐름이 뭐가 움직였어요? 이때는 제약바이오하고 진단키트. 이게 정상적이었어요?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우리처럼 2차 전지를 7월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 올해까지 해서 특히 올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 그 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올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왔던 입장에서는, 수익을 냈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수익 아니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이성적인 흐름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란 얘기지. 그럼 맨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뭐 이동채 회장인가요? 그 에코프로 전 회장 직책을 내려놓으셨었죠. 아니 무슨 뭐 어디 뭐 진짜 양씨 아저씨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잖아요. 따끔하게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걸 집행유예를 때려? 변호사 잘 샀다고? 안 되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권오수 회장도 당연히 구속돼야죠.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어딨어. 주가 조작을 했으면 무조건 구속시켜야지. 무슨 집행유예가 어딨어. 수익을 못 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얘기하면 길고요. 결론은 그게 불거져서 전체 시장이 흔들리냐 그러진 않아요. 예전부터 뭐 어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루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터져서 일시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 없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의 전체 추이를 놓고 보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공급자에 의한, 예전처럼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스태플레이션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 결국은 돈을 많이 뿌려서 그 돈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났던 거고, 그 살아난 가운데 당연히 소비가 증가한 거고, 그 소비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 미국의 대선 끝나고 경기부양책의 일원으로 또 2조 달러를 뿌리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온 흐름,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단계별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급격히 금리 인상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주춤한 거지, 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았고, 급격히 올려도 경기가 지표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지표가 좋아서 시장 조정받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장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건 말장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 까크, 오늘 뭐 날 잡은 김에 다 잘라봅시다 한번. 프랑스 까크 사상 최대치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잖아요. 돌파하고 눌림 폭에. 오늘 뭐 다 잘라봅시다 그냥 녹화하는 김에.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아까 잘랐고, 그 다음에는요 뭐 그림까지 그리기 귀찮으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프랑스 까크가. 영국의 FTSE 차트가 안 나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NH투자증권 전화해서 왜 영국 게 안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잖아요.
영국 건 무조건 나와야지. 유럽 증시에서 유로존하고 별도로 있는 게 영국인데 영국의 지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응? 콜센터 전화해서 확인 한 번 더 해줘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유로스탁 50 같은 경우에도 사상시대 신고가 바로 그 목전에 놓여져 있죠. 어? 독일 어때요? 독일 똑같아요. 글로벌 증시는 항상 동행을 하지, 특히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저쪽 브릭스 시장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증시 보는 분들 그 멋부리지 마세요. 아, 나는 중국 증시도 봐. 이거 멋부리지 마세요. 이거 멋부리는 거야, 그거는. 중국 증시는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경제 동향은 놓고 보시는 건 좋은데 중국 증시는 이머징 마켓에서 포함되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브릭스 시장 취급을 받죠. 아직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중국 증시를 봐요? 일본 니케이 지수 어때요? 5.42%예요. 이게 얼마?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수준이에요.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혼자 날아다닐 때 못 갔던 유럽과 아시아, 우리나라 포함, 그들이 미국보다 월등히 강한 흐름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다우도 30개 종목,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그 설명은 매번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우 지수가 지금 얼마? 9% 빠져 있어요. 얼마? 3,000포인트 이상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응? 30개 종목,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을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으로 들여다본 지수라는 거예요. 다 폭등이죠. 언제부터 디커플링해요, 우리나라가? 작년 9월 말 10월 이후에 반발력이 우리나라만 제한적으로 나온 겁니다. 누구? 유가증권 시장만. 코스닥은 정상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코스닥 정상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한 이번에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가는 업종만 갈 거야. 그럼 걔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한다고, 또 옆에서는. 제가 볼 땐 자동차하고 LG전자를 비롯한 IT가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배 아프니까 정신 나간 흐름이다, 과도하다, 시장이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있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야.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4%에 2,800포인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왜 나스닥을 자꾸 비교를 하냐고. 나스닥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그중에 일정 범위가 또 2차 전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보다 40%, 39%인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 고점 대비 16%예요. 그러면 최소 2,800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저 추세 강화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도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연동이 안 된 거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어떤 거? 작년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 그때 못 올라온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도 그 흐름의 상단에 놓여져 있죠. 그 흐름의 상단 지금. 그 흐름의 상단에 딱 놓여져 있잖아요. 2,500포인트 뭐 이렇게. 2,500 그냥 뭐 고스톱 쳐갖고 따왔어요. 농담해라.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닥 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거래대금 6박혀 있죠. 이 거래대금 6박혀 있잖아. 월별 기준에 300조에 6박혀 있잖아요. 이게 300조입니다. 얼마까지 올랐어요? 250조. 완전히 바닥을 찍어서 월 140조뿐이 안 나오다가 140조면은 20거래면 하루에 7조? 하루에 7조뿐이 안 나왔던 게 지금은 하루에 얼마? 15조 이상 터지면서 코스닥은 얼마? 18조 터졌단 말이에요. 그 18조 터지던 흐름이 에코프로 BM에 몰려 있었다? 몰려 있었지. 한 종목당 2조 6천억 터졌으니까 두 종목이 4월 10일 날 두 종목이 5조 터뜨렸으니까 10
시장이 하루에 5조가 안 나온 날들이 많았었는데 코스닥이 올 초에 그런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막연히 하락 추세를 베껴냈어요. 이게 아니라 베껴냈는데 누가야 거래대금이 베껴냈지. 거래대금이 수반된 강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수반됐다는 거에 대한. 이해되세요?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흐름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도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폭등하지. 그래 안 그래요?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폭등을 하는 거지. 돈이 풀렸으니까 코로나19인데 왜 가? 이 당시에 기억 안 나세요? 시장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데 여기다 대고 박사들 나셨어. 다 팔아야 되는데 제2의 리먼이 터졌대. 정신 나간 애들이지. 제2의 리먼은 전 세계 GDP의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써서 요즘에 이제 CFD 얘기 나오니까 레버리지 아시죠? 지렛대 효과.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터지고 미국의 모기지론 1금융권 수준인 프라임이 80%, RTA가 10%, 서브프라임이 10%. 서브프라임은 말 그대로 3금융권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증거금 500만 원만 내면은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해줬다고. 응? 1억짜리 집을 샀는데 500만 원 올랐어. 나는 500분이 투자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팔아먹는 금융사들은 야 100% 수익 났습니다. 이따구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500 넣고 1억짜리 집을 샀는데 500만 원 올랐어. 그럼 5% 오른 거잖아. 근데 아니지. 500만 원만 넣고도 5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100%입니다. 그렇게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지. 2채를 사죠. 그 다음에는요. 4채를 사겠지. 그 다음 8채, 16채. 이번에 뭐 빌라왕이나 이런 애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터지면서 모든 파생상품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빠르게 회복이 되죠. 왜? 경기가 멀쩡하던 차에 금리까지 제로로 다시 내려와주고 유동성까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장부르스지 말 그대로. 그래서 V자형으로 돌립니다. 1400까지 내려온 이 지수에 대해서 윤정도는 이거 순식간에 2000 돌립니다라고 했어. 농담해 해라. 4월달에 2000 돌립니다 했어. 그 4월달에 1900 넘겼잖아요. 농담해 해라. 그죠?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걸 다 복귀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들 뭐라 그래요? 이거 제2의 리먼이다. 청 깨진다. 정신 나간 것들이. 그 공포감에 투매하셨잖아. 윤정도는 뭐 투매하실 이유 하나도 없다. 질적으로 다르다. 시장의 조종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즐기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는 비이성적이다. 왜? 지들이 깨진다 그랬는데 청 깨진다 그랬는데 올라왔으니까. 이건 비이성적이다. 처음에 막 돌리면 막 다 팔라 그래. 이번 기회에 의해서 다 팔라 그래. 2차전지 똑같이. 2차전지 똑같잖아 이번에. 작년 11월 고점 찍고 10월 11월 고점 찍고 깨졌다가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돌릴 때 우리는 12번씩 문자 나가서 매수하는데 반등시 물량 축소하라고. 이때 똑같아요. 그리고 랠리가 나오죠. 어떤 랠리예요? 유동성 랠리잖아.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이랑 똑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입니다. 항상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넘기고 고점을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점을 장대항봉이 아닌 아름아름 찔끔찔끔 이렇게 넘겼어. 이 당시에 이 랠리를 잡아줬던 건 누구냐면은 삼성전자가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75% 올라옵니다. 하이닉스도 75% 올라옵니다. 현대차도 70% 100% 올라옵니다. 그들이 다 땡겨. LG와 물적 분할이 악재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폭등 나서 105만 원까지 가죠. 60만 원 찍고 난 다음에 70%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 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오버슈팅 잘하게 된 거죠. 그 거래대금이.
고점을 넘기려고 가고 넘겼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앞부분은 오버슈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유지돼야 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안 돼요. 결론은 거래대금이 무너져 내리면서 시장은 꺾입니다. 꺾이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그 코스닥 시장은 아까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신 거고, 주봉으로. 얘는 이제 월봉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게 좀 떨어지는데 오늘은 월봉 보여드리고 다음에 주봉을 또 보여드릴게요. 요 기준에 이 고점을 넘기는 과정에 거래대금이 어때요? 실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상향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향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들어올릴 때 가장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거, 누가 인위적으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시가총액 비중 40%의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간다면 그러면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른 쪽이 미친 듯이 올라와야 되니까. 글로벌 증시는 연동된다고 그랬잖아요.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건 IT와 자동차뿐이 없다. 여기서 거래가 급감한다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다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질 이유가 없죠. 우크라이나 사태 작년 3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글로벌 시장에. 유럽만 딱 조정받았을 뿐이에요. 유럽만 하루에 조정폭이 유럽만 5%씩 하루에 5%, 그리고 주간 단위 10%, 월간 단위 15%,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유럽만. 대표적으로 독일 월봉 작년 3월에만 13.98, 주간 단위 10%, 하루에 5%, 그것도 꼴이 다 달았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끝. 하루에 한 달 끝. 근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2022년 3월 달에 3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영향 없죠. 그 이후에 무너져 내린 거는 금리 인상 관련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여기서도 간단하게만 그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것만 일단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라더견이 같은 애들, 정신 나간 애들이 헛소리 할 때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입을 확 그냥 꼬매버릴까 보다 그냥. 걔 스토리는 제가 시간 될 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스토리를 무슨 뭐 유튜브나 무슨 뭐 공중파에서도 엄한 소리 가끔씩 하는 방송이 있는데 100% 대주주가 껴있어요. 100%. 대주주가 안 껴있는 부분이 오히려 다우데이터나 이런 쪽은 대주주가 안 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으로는. 근데 대주주 지분 70%짜리에 주가를 4배 5배 올리는데 대주주가 그걸 몰라? 그 전에 다 까지? 하여간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건 저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이. 그러니까 여기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엔요,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감소를 해요. 이게 정점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만약에라도.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요? 가격 반발력이 있다니까. 이때는 좀 많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의 가격 반발력들이 나와요. 그때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 그때 기준. 그리고 저렇게 밀렸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깨져 내려갔습니까?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란 말이지. 이때 당시에 우리의 주력주들도 무너졌어. 이들이 들어올렸던 뭐 IT, LG화학, 자동차 다 무너졌죠. 근데 나머지는 누가 가요? 네이버, 카카오. 막 폭등 낼랴, 네이버, 카카오는. 수급은 꼬여 있는데. 걔네는 이성적으로 올랐나? 이성적으로 올라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카카오가
또 시가총액 3위였던 네이버가 고점 대비 60% 70%씩 빠져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냐 안 이성적이냐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그거는 다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급격하게 깨져 내려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동조해야 된다. 다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근데 지금 지표가 원체 좋고 쭉쭉 뻗어가는 랠리의 기준인데 요 흐름을 잡아가던 수급 범위가 뚫려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뚫렸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럼 당연히 뻗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조금 올라간 S&P 500 지수가 2,800 일본이 3,100 다우지수가 3,000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근데 왜 뭘 무서워하냐 여기서. 그럼 누가 들어올릴 거냐예요. 누가 들어올릴 거냐. 자 정리합시다. 유럽이 사상 최대치 미국이 S&P 500 지수 500개 우량주가 있는 쪽이 2,800 30개 업종 대표주만 묶어놓은 주가평균 방식의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 바로 옆에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앞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결국은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히 세. 얼마 3,100포인트 수준. 그러니 글로벌 증시에 맞게 우리는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그 흐름을 이미 보여준 거는 코스닥이 정상적으로 따라붙은 거다. 응? 2차 전지 간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걔네들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글로벌 증시는 위로 가고 우리도 위로 간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의 기준이 생기죠. 그러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영업이익 1위가 누구라 그러지? 현대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가 현대차고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자동차란 말이야.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얘를 사는 게 저평가인 거지. 개뿔이나 무슨 뭐 검증도 안 되는 컨센서스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게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압축해서 그거를 다 묶어서 실적 전망치가 얼마니. 그게 지금 컨센서스가 한 번도 하향된 적이 없어요. 1조 3천억까지 늘어났어. 1조 3천억까지. 그 1조 3천억까지 늘어나서 결론은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올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7이야? 근데 이제는 그나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왜? 52주 신고가니까 2억 1,300만 주짜리잖아요. 40조가 뭡니까? 에코프로가 20조, 에코프로빔이 30조까지 올랐어요. 두 종목 합치면 50조예요. 걔네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았어. 그러니까 악을 쓰고 2차 전지를 사고 공략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제발 부탁인데 현대차 삽시다. 비중 최대 30%까지도 채울 수 있습니다. 5월 포트에 현대차 30%로 채울까? 고민 무지하게 했잖아요. 윤정두가. 근데 왜 안 쫓아하시냐고. 왜? 여러분들께 드렸던 보여드렸던 저 컨센서스 그대로 다 여러분들께 캡처해서 올려드렸고 밴드 최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PER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PER 최저점에 놓여져 있어. 거기에다 뭐라 그랬어요? 23만 원은 우습게 간다고 그랬죠. 우습게 갑니다. 이거는. 이게 20만 3,500원일 때 잘라드린 거. 언제? 5월 9일이에요. VIP 방. 힘든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때라도 비중을 채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20만 3천 원, 3,500원 해도. 그게 9일이에요. 그저께. 이제는 2차 전지에서의 힘이 둔화돼 있다라고 치면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둔화돼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지수를 땡길 수 있는 쪽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막연히 실적주, 막연히 좋아요 말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올해 더 나온다고. 근데 시가총액이 7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오늘은 원고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넣어주세요. 응? 악을 좀 쓰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예전처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실적도 한번 뽑아주세요. 옛날 표 작업해 준 것처럼. 현대차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현대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기준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게 자동차예요. 가장 센 게. 2020년도에 영업이익 2조 5천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13조입니다. 5배 올라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게 2020년도 코로나19 때 최저가 6만 5천 원 대비 실적이 5배 증가했으니 5배만 증가해라. 그것만 해도 30조가 넘어, 30만 원이 넘어야 돼. 100번 양보해줘도. 응? 아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가는 건 되고 얘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우선순위로 시가총액 4위까지만 잡아봅시다. 응? 얘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이 14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2020년도 코로나19 당시의 기준의 평균치 예? 요 정도 기준에서 14만 원이라고 기준 잡아도 5배까지 아니더라도 3배만 잡아도 40만 원인 거예요. 더블이 더블. 근데 지금 스타트가 잡혔다는 거지. 그죠? 농담이 아니라 수급 범위가 개선이 돼 있는데 이게 월등히 더 개선돼야 돼요. 오버슈팅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양봉의 크기가 한 번씩 나와줘야 돼요. 이 양봉의 크기들이 와 오버슈팅이야 라고 할 정도의. 어? 그래 안 그래요? 이 양봉의 저 오버슈팅 나온 양봉의 크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터질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의 확장, 그리고 수급의 확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래대금이 확대되겠죠. 거래대금의 확대. 그 거래대금의 확대와 함께 다음 달을 놓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 당장이에요 사실은. 6만 5천 원의 저 바닥에 대비해서 실적 5배 증가했다 그랬죠. 응? 실적 5배 증가했다 그랬죠. 30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이 기준에 실적 기준으로 딱 잡아 넣을게요. 농담해라. 목표 줄까? 30만 원. 다들 화들짝 놀래게. 아니 30만 원 해봐 50%뿐이 더 돼요? 50%못 움직일 것 같다고? 에휴 진짜 왜 그러세요? 이게 몇 프로인데 이게 3개월 만에. 이게 70%라니까? 10만 원에서부터 28만 9천 원? 그럼 더 16만 원 살짝 이탈됐다가 28만 9천 원. 응?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지금이 스타트라고. 여러분들이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아 이거 15만 원일 때 16만 원일 때 17만 원일 때 18만 원일 때 19만 원일 때 살 걸 20만 원 이하 한 번만 더 주면 내가 사고 살 텐데 20만 원 이하로 내려봐 안 사지 또. 그리고 내려올 일도 거의 없고 이제는. 응? 목표? 농담 아니라니까요? 30만 원. 단순 논리로 잡아도 영업이익 5배 증가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라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5배 영업이익 올랐는데 그것만 따져도 4배만 따져도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저점 대비 4배만 따져도 64, 24, 26만 36만 원이 뭐야? 26만 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굴 살까? 현대차 사서 수익 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 내니까
윤정두가 해드리는 역할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로의 역할은, 수익을 내드리는 역할은 애경 케미칼 잘 사서 수익 내드릴까? 그건 아니에요.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주력주를, 현대차를 사기 싫다고 자꾸 입술 내밀고 그냥 찡찡대고 있는 거를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서 사드리는 게 그게 전문가 역할이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이게 40%라고. 이게 좋다. 케빈 선생님 내가 혼내줄 거야. 해줘. 뭘 해달라고. 이모티콘 소리 나는 거. 다 지워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여태 그려놓고. 조금 이따 영상에서 잘라주세요. 현대차 차트, 월봉 차트. 또 그려? 시간이 걸리잖아. 아시겠죠? 모니터링 하시는 분. 현대차 영상에서 조금 전에 목표 주가까지 설정한 거 잘라주세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부분에 다른 게 없어요. 지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또 LG전자, 뭘 뜬금없어. 우린 주력이 LG전자인데. 하이닉스 LG전자인데, 사실 하이닉스는 지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반면에 LG전자가 다시금 기대를 가지고 보는 부분이 여기를 지금 넘기기 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이 넘겨야지. 근데 거래가 실려야 돼.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야.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수급이 기가 막히네. 주봉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올해 들어서 저게 조금 움직인 것 같은 게, 저게 얼마? 저게 40% 오른 거예요. 이런 흐름을 원하는 거 아니세요? 이런 흐름을? 따블이야. 상한가 못이 팍팍 가고 따블이라고. 전장사업 부각되면서. 지금의 기준에서도 요자락의 요 수급 범위와 함께 움직인 이 흐름이 이게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스타트라니까요. 이게 스타트야.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거는 공매 대차 상환 범위를 넘어서요. 이게 확장이 돼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 왼쪽 편에 저러한 몸통 크기의 캔들 크기가 확장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꼭 한 달이 아니어도 되잖아. 2달, 3달 동안에 나오면 되잖아. 매출이요. 매출이 얼마예요, 얘가? 80조에 80조. 매출이 80조인데 영업마진이 안 나와요. 백색가전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선대 회장님들이 핸드셋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LG그룹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분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연세가 똑같으신 분이 계셨어요. 조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LG그룹의 명예회장님하고 동기동창인 고등학교. 집안도 뭐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그렇게 입사하시고 하셨겠지. LG화학의 CEO 역임하시고, LG생활건강 CEO 역임하시고, CEO 세 번인가 연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LG그룹의 인사위원으로 계세요. 그분이 계실 때에도 LG화학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LG전자나 LG화학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선대 회장님들이 핸드셋 사업을 가져가는 이유가 성장성 때문에 그래요. 백색가전으로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반도체 뺏긴 걸 가장 힘들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도체 뺏긴 거를. IMF 때 뺏겼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어찌됐든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분을 그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장사업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근의 흐름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도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하고 그것을 모멘텀으로 주가 폭등이 나왔었고, 그 흐름이 전장사업이 가시화된다라는 보도자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LG전자의 이 누적 수급이 제한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한번 저도 지금 뜬금없이 보는 거예요. 보통 날짜별로 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 그 이후의 추세 추이를 한번 봅시다.
가장 많은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이 뭔지 작년 10월 이후에 저도 지금 뜬금없이 보는 거예요. LG전자가 1위네. 야,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눌렀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LG전자 1위네. 순매수량이 700만 주네요. 700만 주면 4%뿐이 안 돼요, 사실. 1위 삼성전기가 2위.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똑같죠. 3위. 하이브가 사실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하이브가 금액 기준으로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들어왔죠. HD, 현대인프라코. 다 우리 종목 위주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솔로엠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퍼센테이지, 매집률, 종목별로의 매집률.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로도 기준을 잡아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해드리는 거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 싫어 라고 하실지라도, 나 싫어 라고 하실지라도 어떻게든 편입을 기준을 잡아드리고 쭉 볼까요?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LG전자만 잘라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누적 수급 보세요. 단기적인 오늘 어제의 수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적 수급을 시장 대비해서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얘네들 다. 제가 녹화 잠깐 끊어놓을 테니까 현대차 거기서 좀 찾아가지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녹화 끝나고 쭉 뿌릴 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 끊어놨어요, 잠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까지 다 잘라놓을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보시라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급. 지금 하이닉스 좀 어렵고 사실 LG전자는 잘라놓고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도 올해 들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하냐라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린 거는 현재로서는 LG전자가 유리합니다.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옵니다. 고점에 부딪혀서 꺾인다 할지라도 대체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 외국기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자체가 IT 이외에는 없습니다. IT 외에 자동차 이외에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 보세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아까처럼 다시 잘라볼까요? 외국기관 올해 들어서 아까는 10월 이후로 잘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1월 2일 이후에 조회 자동차가 1등일걸요? 농담이 아니라 기아 현대차 1등이죠. LG전자 3등이죠. 얘네를 버려요? 얘네를 버리실 거예요? 난 안 버릴 것 같은데.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주식이요? 무지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겁먹들어서, 제가 함부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겁먹들어서 그냥 무슨 일목균형이나 보고 있고 볼린저나 보고 있고 보조지표 끄집어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걸 보시면 어떡해. 그러면 모든 기술적 분석을 뭘 보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캔들 색깔 빨개.
밑에서부터 누가 산 거네. 얘는 파래. 누가 판 거네. 그죠? 그걸 왜 봐?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동평균선 왜 봐? 누가 우상향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거 보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래량 왜 봐? 신뢰도가 있는 점. 결국은 누가 샀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 근데 대형주는 외국기관 샀다 팔았다를 다 확인할 수 있죠.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근데 얘네를 포스코 퓨처엠, 여타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 대비해서 상당한 수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내리 이제 매도가 돼버린 거죠. 규모도 더 크게. 한두 달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두 달이. 역V자형은 아닌데 한두 달이 되면서 거래가 둔화되면서 여기서 계속 둔화되면 끝입니다. 먼저 드세요. 식기 전에 뜨거울 때. 응?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J 그들의 수급 범위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IT하고 자동차 잘라드렸는데 IT하고 자동차에서의 그 수급처럼 그들 이외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방산,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응?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의 수급이 안 나오니까 주봉으로 다시 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응? 현대로템 이런 쪽의 수급이 끝내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얘는 IT로 분류가 되잖아요. 2차전지 겸 LG화학 단기 수급이 많이 꼬여 있지만 단기 수급이 땡겨서 놓고 보면 얘도 나쁜 수급은 아니에요. 지금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 40%에 외국인이 48%인데 뭐 무슨 유통 물량이 있었어? 품절주라니까. 양지사 이런 애들이 품절주가 아니에요. 그 밖에 우리 주력으로 갖고 있는 현대 인프라코 엉엉엉 우셔봐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지. 실질 시장은 무지하게 강하고 실질 시장은 2,500포인트에 있고 실질 종목군들은 다 고점에 있어. 어느 것 하나 그렇게 크게 밀려서 피눈물이 날 종목이 없어요. 농담하시지 마시고. 응? LG화학 이번에 고점 대비 20%나 밀려 있어요. 근데 전체 추세는요. 나쁘지 않아요. 나는 하필이면 4월에 가입했다. 그러시면은 포트 비중을 제대로 우리가 채워놨다면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조금 많이 낭패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 자산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다는 말이에요. 1% 미만의 손실에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크게 밀리고도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크게 밀리고도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 얘가 그렇게까지 버거운 종목이에요? 4월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4월 평균 단가 높게 잡아봐야 35만 원, 36만 원. 4월 이후에 가장 높게 잡으시면 37만 원, 8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편입 비중은 심사숙고해서 분할 매수 잘해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옳죠. 그냥 윤정도 혼낼 때 혼내시고 그 대신 억지는 부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방 들어와서 몇 천만 원이 깨졌네. 몇십억을 투자했는지 몇백억을 투자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몇천 투자해서 몇천이 깨지지는 않았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이 고점 대비 밀려있는 종목인데 4월 이후로 잡더라도 평균 단가가 35만 원, 36만 원? 3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초대박 수익이네 아직도. 응? 자신 간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응? 시장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까지 다. 어떤 종목 하나 지금 버거운 거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언제 가입했냐 언제 편입했냐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대차 죽어도 얘를 못 사겠다. 얘를 사서 어떻게 원금 회복하냐 할 때 잡아드릴 수 있는 거. LG전자 절대 못 산다. 죽어도 못 산다는 거 어떻게든 편입해드리는 거. 그게 윤정도 역할인 거지.
없는 종목 땅 파고 갖고 와서 이거 대박 줍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사기꾼이지. 그걸 아시니까 지금까지 같이 가시고 수년 또 십수년 동안 VVIP 방에는 같이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VIP 방에서도 또 말씀드려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자꾸 VV로 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동영상 다 보신다는 얘기야. 동영상 다 보시면서 왜 안 하셔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비중은 5월 포트 비중 그대로 5종목이 있으신 거고요. 그죠? 7종목. 이 7종목의 4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시장 등락률 수준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게 변동성 매매 애경 케미칼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그나마 오늘 긍정적으로 마감됐어요. 장중 출렁거림, 에코프로 때문에 출렁거림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VIP 방에서 좀 혼란스러움만 주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번엔 권인 선생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봤잖아. 매매 사인을 못 받으니까. 에코프로 터진 날 아니었어요 그날이. 4월 25일 27일 날 에코프로 그 날아가는데 권인님 때문에 다 놓친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이. 오늘도 어제도 일단 뭐 애경 케미칼은 유지가 된 상태이고요. 내일 하루 더 보고 변동성 매매에서 마무리를 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족할 거래량은 아니에요. 내일 거래가 제한적이면 정리할 겁니다. 차익 실현으로. 나머지는 지금 훌훌 털어내고 있는 거죠. 털어내십시오. 변동성 종목 셀트리온도 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드렸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드렸고,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말란 말이에요. 거래 터져서 들어갔는데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훌훌 털고 나오셔야지. 주력이 아니었는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서 윤종도 때문에 계좌 박살났어 이러면 서로가 피곤하잖아. 응? 비중만 잘 조정하세요. 주력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력주 비중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중만 조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변동성 매매 할 거야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은 화면이 나오잖아요. 응? 변동성 매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같이 지금 신청하시면 센스쟁이 센스 있네. 이걸 또 강조해 주셔도 돼요. 서비스 최대 1개월 추가. 뭐 빨간색으로 넣든 강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전화하세요.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시고, 여력 되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이지 교육받으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수익이 목적이죠. 수익 내시고, 윤정도한테 뭐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 현대차, LG전자 사게끔 해드릴 테니까. 팔고 싶어도 손 뒤로 꽁꽁 묶어놓을 테니까. 팔기 싫은 에코프로 팔게 해드릴 테니까. 변동성 안 나오는 종목 거래되고 없는 거 싹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게 윤정도 역할이지. 숨겨놓은 종목 포스코 DX 있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수익 내면 얼마나 내겠어. 비중 얼마나 들어가. 그리고 또 잘라냈으면 마지막에 물량을 손절했으면 손절해야지. 그걸 끝까지 갖고 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까지도 안 팔고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안 된다고. 내일 거래가 터지고 움직여주면 고맙습니다가 돼야지. 이제 원금 회복하러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를 종목은 빨리빨리 잘라야 된다고. 아시겠죠? 전략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1 플러스 1 99만원, 2 플러스 3 198만원. 선착순 이제 요거 빨리빨리 고쳐줘야 돼요. 지금 신청 인원이 좀 더 있으시니까.